네, 이런 시장에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빨간불을 목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 시장 안에서의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과 다소 부진한 종목들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마감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수 대표, 김태성 이사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 거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벌써부터 축포를 터뜨려도 되나 아니면 또 이럴 때 괜히 경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조심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마감에 살 종목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매수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5월 20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 소개한 두 개의 종목이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했거든요. 5월 22일에 김대성 이사님은 동훈하나텍을 편입하셨고 박정식 대표님은 한국전자금융 했어요. 두 종목이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과감히 이제 보내드려야 될까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오늘 새로운 하나텍이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동훈하나텍은 이 본업, 그러니까 모바일 쪽보다는 사실 이제 2차 본업, 부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혈당 측정기에 대한 임상 상용화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만약 보여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점에 매수하지 않는 이상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종목이 있으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네, 그 종목에 공감이 가신다면 그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부차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동훈하나텍의 주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로 치면 너무너무 막대한 그 수익률이어서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목표가 터치했으니 보내주자 했고요. 박정수 대표님의 한국전자금융은요? 네, 한국전자금융은 일단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 조정폭 대비 반등력도 아직은 많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업인 ATM 기기보다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 이제 부각이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6,9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추가적인 상승 포지션이 유지될 수 있는 여력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신 분들은 6,900원을 기점으로 익절 포지션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혹여 이제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6,300원 정도 자리를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6,300원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또는 이 자리에서 그냥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8,100원에서 9,500원 정도 사이까지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6,9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올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매수할 7월의 첫 거래 주인공 종목 보시죠. 박정식 대표는 현우산업을 갖고 왔고요. 김태성 이사는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아비코전자가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의 도전이 필요한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대다수의 지금 반도체 IT, 특히나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이 GPU, DDR5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지금 고가권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아비코전자뿐만 아니고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이제는 결단 혹은 선택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율이 이제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이제 메탈 인덕터를 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지금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2분기 이제 곧 다가오는 실적 시즌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이 진검승부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1분기에 다수의 이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 좋아진 것을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다시 또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7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아. 아비코 전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혹은 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이 조금은 동반이 돼주는 상승이 나와야 정말로 진짜 상승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래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 자체가 일단 트렌드가 아직은 반도체를 더 보자라는 흐름이어서 저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혹은 반도체 IT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6,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형성이 되었던 박스 하단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2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네. 아비코전자 제시해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살짝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대해 볼게요. 5월 22일에 목표가 설치한 종목 대신 아비코전자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박정수 대표님 현우산업인데 현우산업이 디스플레이 쪽이었나요? 어떤 회사였죠?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인쇄로 기판 쪽에 좀 치중을 했던 기업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전장 부품 쪽 PCB 인쇄로 기판 쪽에서 이 매출 포지션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일단 2분기에도 자동차 섹터의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현대기아차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기록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 쪽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할 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 920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1,046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인쇄회로 기판 같은 경우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총이 다들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인쇄회로 기판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이슈가 이제 슬슬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전장 부품 쪽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2조 3,865억 원의 전장 쪽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540억 원을 달성을 하였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우산업이 이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쪽에 전장 부품향 PCB 인쇄로 기판을 납품을 하고 그 매출 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LG그룹은 애플카랑 상당히 관련 있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 애플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범 주행을 극비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관련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 대략 한 5,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온다면 6,200원 정도 자리는 순간적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6,200원을 바라보실 때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전고점 8,000원 정도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6,200원, 손절가 5,250원. 전차 했는데 마감에 산다도 하나는 반도체 관련, 하나는 자동차 관련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한가 보네요. 코스피는 1.49% 상승을, 코스닥은 2.26% 상승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이고 있고요. 특징주의 마감 동시효과도 볼게요. 먼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그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다 올랐는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싸움이 쉽네요. 전반적으로 업종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한스바이오메드도 벨라젤이라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 올랐고 현재도 22,5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개별 이슈, 김태성 이사는 투자할 만한 이슈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스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밸류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이제 부각이 받았던 쪽에서는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혹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쪽은 다시 한번 거래가 붙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민트리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부 밑에 좀 인체에 녹아드는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 그 시술을 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실적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북미 쪽에서의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혹은 이 종목을 보시고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을 걸고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저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어차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에 조금 낮은 가격에 사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가격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CIS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하면 또 CIS가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픽했대요. 최근에 수급을 보니 메인의 매수가 연일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6.55%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대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픽을 믿어봐도 괜찮습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입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2개월 정도 누적으로 보면 개인 포지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 강력하게 지난 이제 2020년, 2021년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그 프리미엄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수익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근접 저항 라인이 5,600원, 15,600원, 15,600원과 그리고 16,800원, 그리고 진짜 잘 나오면 18,7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600원 정도 선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CIS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은 보여졌는데 단기 관심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들어가진 말자라는 박정수 대표님의 의견이었어요. 이어서 세 번째는 급락하고 있는 에스테크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21% 넘게 하락하면서 2,685원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통신장비주 실적 개선 이야기 나오고 미국의 뭐 통신 인프라 투자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봤던 분들에게는 이번 유증이 너무나 걱정스러울 것 같거든요. 일단 유증하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시기도 시기이고 이 유증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사실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에스테크는 기업 입장에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을 잘 벌 때 배당을 그렇게 잘 주지도 않아놓고 돈을 못 번다 하니 또 주주들에게 빌려서 이것을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채무 상환하는 데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증자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또 유상증자이고 또 유상증자 내용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게 채무 상환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주주들에게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떠안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증자에 참여를 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중에 변동성이 많은 쪽,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으로의 종목 교체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테크는 X고요. 오늘 동시호가에서 파라다이스 주가 보시면요. 카지노 매출 증가 속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고 2.55% 상승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다 파라다이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